적벽대전. 자, 지금부터 숨겨졌던 적벽대전의 비밀들을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오 나라와 유비의 군대가 있었던 곳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조조의 위나라가 있었던 곳은 또한 어느 곳이었는지, 적벽대전을 지휘한 제갈량 방통의 고향이 적벽대전의 무대 적벽이라는 것과 적벽대전의 무대 적벽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적벽대전의 무대 적벽은 천하의 중심에서 천하의 패권을 두고 벌어진 영웅들의 대소사시입니다. 천하의 패권을 위해서라면 그곳 적벽에 천하의 중심 황제를 인가하는 금성천부와 제왕의 성 국내성이 등장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에 있었고 누가 제왕의 성 국내성에 있었는지 역사 속의 속사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적벽대전이란, 적벽대전은 중국의 삼국시대 통일을 목표로 세력을 계속 팽창하던 조조의 손권과 유비가 연합해 대항하여 양자강에서 벌어진 큰 전투이다. 적벽대전이 양자강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의 차이나에 지명 이입된 양자강은 아닙니다. 양자강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장강 또는 양자강은 티베트 공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내륙을 거쳐 동중국해로 흐르는 강이다. 양지강은 양자강의 영어 표기로 본래는 장강의 하류 일대를 흐르는 명칭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강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경우이다. 이 밖에 대강이라는 이름도 있다. 장강이 발원한 티베트란 터박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 박토가 현 티베트의 고원에 지명 이입되었던 것으로 현 운남성 지역이 동해의 박토였는데 이들의 흔적을 지우고 현 티베트에다가 이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 속 장강의 근원은 현재의 티베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속 파척이 바로 한수 장강의 근원인 파총산이라고 했습니다. 양자강을 장강이라고 합니다. 장강이란 긴 강이 아니라 장안 한양에 흘렀던 강을 장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안이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장강을 또한 대강이라고 합니다. 대강이란 큰 강이 아니라 대두에 흘렀던 강을 대강이라고 합니다. 북경 대도는 제왕의 성 국내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삼의 사방에 장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평양에 장강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 평양에 장강이 흘렀다고 했을까요? 신증동국여지삼 평양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장안성 대성산 동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하, 평양에 가까운 곳에 장안이 있었던 곳으로 그래서 장강이 흘렀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습지요. 역사 속 평양에 장강 너머가 장안이었습니다. 한양을 또한 장강이 흘렀던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한양과 장안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장강이 한수면 한강일까요? 신중동국여지순남 구격본 한성부의 선천 중에 장근의 시에 양화도 한 물급이 겨우 지나서 용두봉 저 위로 다시 올라가네. 높은 데 올라 장안길 바라보니 가는 적으로 밀려 이내 몸 싣고 돌아갈 거나 하였다. 명나라 장영의 시에 높은 다락 아득하게 푸른 공중에 솟았는데 서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내 마음 이미 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장안은 우리 역사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왜 장안의 지명이 한성부에서 등장했을까요? 장안이 바로 한양입니다. 한성부의 산천 중에 등장한 용두봉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경도인 촉에 있었던 용산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한구 한강이 바로 장안에 흘렀던 장강이면서 양자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강인 한수의 기원이 어디였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상황소순 남경가를 인용합니다. 제8수 진나라는 황금소 만들어 촉도를 열었고 한수 흐르는 물은 은하수와 동하였네. 천자행차로 정스러운 족적 남기시니 금성은 오래도록 지왕의 고을 되리라. 금우는 금으로 만든 소, 금우도를 가리키는 말로 진에서 촉지방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요로이다. 진나라가 있었던 곳이 함양 함흥으로 이곳이 고죽국의 전주 풍패 청주 김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양장안이 시작된 풍읍이라고 했습니다. 한수 흐르는 물은 은하수와 통하였네. 이때의 한수가 한강으로 섬서성 영광현 파청산에서 발원하여 호북성 서북지방을 지나 항구를 경유하여 장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원학원 현지 흥원부편의 기록에 의하면 파총산은 금우현 동쪽 20발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한강이 경도인 서울의 파척 즉 이곳이 역사 속 박토인 티베트로 파총산에서 발원하여 동정호의 북부를 지나 한양을 경유하여 장안으로 흘러 들어간다가 정확한 표현으로 금우현이란
한양 장안이 시작된 풍업인 전주 동쪽 28리 지점에 역사 속 파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역사 속 황하 문명의 중심지 박토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 무대는 현재의 차이나가 아닙니다. 자, 이제 양자강인 장강이 장안과 한양을 흐른 정황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사의 난으로 당 현종의 아들 영왕의 활약을 그린 당시선 이태백의 영왕 동순가를 인용합니다. 제7수 왕은 삼강으로 나와 오호를 순찰하니 누선은 바다 건너 양주에 머무르네. 전하면은 용사들 빽빽히 늘어섰고 항해하는 배마다 준마가 가득하네. 삼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여기서는 당시에 장강, 한강, 강강으로서 영왕이 지나온 것을 가리킨다. 오호, 사마적의 사기 세은에 의하면 오호는 구구, 조격, 즉 팽료, 청초, 동종의 5호수라고 했다. 양도, 양주로 장안 일대를 가리킨다. 용구, 빨리 달리는 전마. 양자강이랑 양도, 양주 일대를 흐른 강이 양자강으로 양주는 장안 일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상계에 나오는 삼강이 장강, 한강, 감강입니다. 양자강인 장강이 장안을 흐른 장강이며 한양을 지나간 한강입니다. 장안이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아넥스의 실력 기가 막히죠. 우리의 지명 동종호를 현재의 차이나 호북성에 조작 이입하면서 차이나 북부 지역에 동종호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19에서 동종호가 포함된 오호는 삼강이 있었던 곳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조작을 정확히 하려면 호북성에 장안과 한양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장안과 한양만 현 차이나 호북성으로 옮긴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으로 차이나 전체의 지명들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상기 영왕 동순과 양자강의 오호 중 팽료와 동종호에 대해 살펴봅시다. 팽료, 신중 동국 여지스남 경상도 김해도부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중국 강서성은 옛날에 홍주라 하였으며 수부동 남창을 홍도라 하였다. 팽녀는 남창 앞에 있는 파양호의 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팽녀가 있었던 남창이란 창원 창평의 남부지역입니다. 창원 창평은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제왕주라고 했습니다. 강서성을 옛날에 홍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홍도, 홍주, 홍양, 홍원, 홍천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충청도 홍주의 군명을 운주, 안평, 해풍, 홍량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홍주의 군명 안평이란 안주와 동일한 지명이며 함경도 공원의 군명 고주는 경기도 고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황해도 풍천의 군명 안주로 이곳 풍천이 한양장안이 시작된 풍읍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이순남이 신출기몰합니다. 동정호, 동종호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경상도 김해도부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파릉에는 악양루가 있었다. 호북성 악주의 옛 지명이 파릉이었다. 바로 동종호가 있는데 악양루가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파릉에 악양루와 동종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파릉, 제양, 양평, 양운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이 파릉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이 파촉의 파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고 군명 양평, 양운은 바로 볕이 드는 박두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황제 헌원의 봉지이며 우순의 고향으로 또한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이순남에서 동종호를도 찾아봅시다. 강원도 강릉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송에 이르기를 악양에도 있으니 동종호가 눈앞에 있고 등왕이 각을 지으니 형료가 안개처럼 벌려졌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눈앞에 동종호가 있었고 그곳에 악양루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상기 적벽대진의 무대 양자강에 있었던 오호 중 하나인 동종호가 있었던 경기도 양천의 국명 양평, 양운은 적벽대진의 주인공 제갈량의 고향인 양도입니다. 그리고 동종호가 있었던 강릉은 적벽대진의 영웅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찾아간 곳입니다. 양자강에 있었던 오호 중에 팽류와 동종호가 김해 주석에 등장했다는 것은 역사 속 김해가 또한 적벽대진의 무대로 이것은 또한 오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금능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이순남이 현 차이나 역사의 적벽대진의 지리를 총 책임 감독하고 있을까요? 오나라의 위치. 현 차이나의 남부에 동종호가 이입되면서 오나라와 천하라가 변두리인 남부에 위치되게 되었지만 역사 속 오천은 천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이를 밝혀봅시다. 춘추전국 시대의 오나라와 삼국시대의 오나라는 동일한 위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오씨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곳의 지리적 위치를 찾아봅시다. 사기세가의 오나라를 인용합니다. 오태백과 그의 동생 중홍은 모두 주나라 태왕의 아들이고 왕 계륵의 형이다. 태백이 오나라를 세운 후 5대가 지난 시점에서 주모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그 후손에게 2개의 나라에 봉했다. 그 하나는 우나라인데 중원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나라인데 만이의 땅에 있었다. 12대에 이르자 당진이 중원에 있었던 우나라를 멸했다. 중원의 우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2대 만에 만이인 우나라가 흥성하기 시작했다. 태백에서 수몽까지는 모두 합해 19대이다. 오나라가 있었던 중원은 충청도 충주의 군명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와 제왕의 성 국내성에 있었던 곳이 중원이며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오나라의 태백과 중홍이 고죽국의 백이와 숙지였다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오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신중 동국여지있음남에서 밝혀봅시다. 경기도 양덕의 산천과 방면을 인용합니다. 오강산 현해 북쪽 115리에 함경도 영흥의 경계에 있다. 오강 북쪽으로 끝이 160리이다. 산창 130리 거리인 오강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나라에 있는 것이 오강산과 오강으로 이것이 영흥의 경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은 밝은 터인 박토의 부도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옆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인동의 상원을 인용합니다. 오산서원 선조 갑술련에 건립하고 광해주 규모의 사역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나라에 있었던 산이 오산입니다. 경상도 인동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양원역 현해 남쪽 1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양원에 아주 가까운 곳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양원은 동종호가 있었던 상기에서 본 지명으로 박토라고 했습니다. 오나라 근처의 양원과 동일한 지명인 경기도 양천의 군명은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이곳이 노나라의 국부와 관련이 있으며 제양이란 강태공의 제나라이며 제왕의 도시이고 파릉이란 상기에서 적벽제진의 무대 양자강의 동종호의 악양루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이곳에 제후국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제양이란 또한 이곳이 제나라의 땅으로 오와 제가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증 동국여지신남에 제후국 오나라의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모두 한번 찾아봅시다.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종으로 불쑥 솟아올라오는 장면으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며 앙금당시에 높이 떠서 사면을 살펴보니 오천은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건고는 어이하여 이래에 높이 떴노. 일적애들은 동종 이제야 자세 보니 악양로 높은 집 두잠이 지은 글 동종호로 영웅 제웅이라. 지강은 700리 파강은 1001세 천의 무산 12봉은 구름 속에 벌려있고 해외 소상 일천리는 눈앞에 경이로다. 장우산 검은구름 오형금 끊어지니 황릉묘 조문비에 이비의 애원이라.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판소리 단가지만 한글 사용자라면 과거에는 누구나 들었을 수군가의 무대가 동종호라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동종호에는 창호산과 황릉묘의 주인공인 손임금과 그 부인 아황과 여영의 발자취가 동종호의 남쪽 소산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매의 벽파가 바로 적벽대전의 무대입니다. 수군가의 적벽대전의 무대가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그 동종의 북쪽에는 악양로가 있고 저 멀리 까마득히 하늘 밖에 무산 12봉이 하늘과 함께 높이 떠 있다. 목찰 특하는 앞에 목을 빼면 폐찰과 특별할 특이 되어서 훈과 음으로 발음하면 패트가 됩니다. 바로 페라, 피라, 펴라, 페라, 펴라입니다. 고구려사에 등장하는 폐수이고 한나라에서 등장하는 폐수입니다. 무산 12봉에 있었던 곳은 성천으로 이곳이 성도의 척으로 수군가의 무대 동종호의 북부에 악양인 파릉에 제나라가 있었고 동부에 오나라가 남부에 초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종호는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호수로 그곳의 북부에 있었던 악양로는 제왕의 성 국내성이 있었던 진주 지역으로 동종호의 동부에 제후국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동종호가 역사서 적벽대전의 무대 강릉에 있었다고 하니 의아해해서 추가로 인용합니다. 어떤 종류의 판소리 단가 모음집에서 판소리 단가의 명창들이 빠지지 않고 부르는 단가의 대표 선수 만고강산을 한번 인용합니다.
만고강산 유람할제 삼심산이 어두매뇨. 일봉래 이방장과 삼영주 이안이냐. 죽장 짓고 풍을 실어 봉래산 구경할 때 경포동종호 명호를 구경하고 청간정 낙산서와 총석정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얼른 넘어 봉래산을 올라서니 천봉만악 부용들은 하늘 위에 솟아있고 백적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든 구름 깨어 일고 맑은 안개 잠겼으니 성경일시 본명구나. 강릉은 뒤에 등장할 적벽대전의 무대로 만고강산에서 동종호가 역사 속 경포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나라가 있었던 곳의 비밀을 풀 신증 동국여지삼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평양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오나라의 수도 오경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김해에 있었던 능호가 금능으로 상기에서 왜 적벽대전의 무대 5호 중 팽리와 동종호가 경상도 김해의 주석에 등장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천하의 중심 황제를 인가하는 금송천무가 있었던 곳에 오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 현종의 아들 영왕의 동순가를 인용합니다. 제6수 단양군 내 북고 사는 옷당 관문이요. 구름과 강물 사이의 막루가 그림 같구나. 무수한 바위 위 봉합부는 창해관과 닿았으며 양쪽 언덕 깃발들 벽산에 나붙기네. 단양 강소성 단양현이다. 북고 사는 단도현 북쪽 일리에 있다. 연창에 본래 망해루가 있었는데 후에 연창관이라 고쳐 불렀다. 창해까지 봉화가 쭉 연결되어서 피어올라 벽산의 깃발들과 대조적으로 서영남로의 긴장감을 표현하는 시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단양은 적벽대전의 무대로 북고산이 오나라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19에 등장하는 벽산이 바로 적벽입니다. 적벽대전의 무대 연창에 있었던 누각의 본래 이름이 망해루였다고 합니다.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충청도 서천의 누정주에 망해정, 객간 북쪽에 있는데 군수 채치가 세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서천의 누정이 망해정으로 망해에 있는 누각과 정자가 망해루와 망해정입니다. 망해루란 바다를 바라보는 누각이 아닌 태양주 박주인 고죽국인 해주를 바라보는 누각입니다. 충청도 서천의 군명을 설림서림 소주 남양이라고 합니다. 남양 도부의 군명을 당성 당은 익주 강령이라고 합니다. 망해루가 있었던 충청도 서천의 군명이 남양으로 충청도 서천과 경기도 남양은 남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당고로 탕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북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지명의 검증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나라의 관문인 북고산은 고산의 북부지역으로 고주에 있는 성이 고성이고 산이 고산입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을 고자, 고주, 철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이 고주로 군명 철성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나라가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를 기반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경인 수도가 금능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후일 동진과 남조인 송제 양진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역사의 백제입니다. 조조의 위치. 자, 그러면 우리의 영웅 조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도 밝혀봅시다. 조조는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이전 수도를 천도합니다. 호도로의 천도. 후한 왕조 말려 천하의 정감록에 대한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낙양의 시기는 동탁 이각 각사의 난으로 쇠하고 호도에서 큰 인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세상의 인심이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조는 황제 헌지의 승낙을 받고 문무백관들과 함께 새로운 도읍지인 호도를 향해 전도하고 있었다. 조조가 전도했던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함성천령 허주 함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이 허주인 허도로 역사 속 함양이란 진효공 12년에 함양의 성을 건설하고 효공의 아들 해문군이 이곳에서 기원전 325년 왕을 칭하니 열국이 이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함양은 진나라의 수도로 이곳을 기반으로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조조가 천대했던 호도가 경산도의 군명편 함양에 삽입되어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조가 천도한 호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허창은 호도고성으로 함의고도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허창호도라고 불렀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는 허창궁, 경복전, 승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조 시대 유송 때 전화로 불타고 말았다. 허도란 이곳에서 허씨가 개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허도 고성의 전궁이 경복전이라고 합니다. 경복전은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이 됩니다.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조도가 천도한 허도가 바로 제왕의 성 국내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조선의 전궁 경복궁과 진시황제의 아방궁, 한나라의 장락궁, 장량궁, 오조궁,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 상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모든 궁실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조가 전한의 수도였던 국내성으로 환도했던 것입니다. 천하의 영웅 조조와 송건이 김해 함양의 적벽에서 천하의 중심 금성전부를 기반으로 한 송건의 오나라가 제왕의 성 국내성을 기반으로 했던 조조의 위나라가 충돌했던 것입니다. 이때 기반이 미약한 유비가 손공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벽대전의 진실입니다. 제갈공명, 삼고초려, 수경선생 사마이, 자는 독조이며 영천 사람으로 그의 제자로는 서서, 제갈량, 방통이 대표적이며 최주평, 석도, 맹건 등도 제자로 알려져 있다. 유비의 참모가 될 서서와 제갈량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즈음에 유비는 신야에 주둔하고 있었다. 서서는 유비를 만났고 유비는 그를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서서는 제갈량을 청구하였고 유비는 자신이 제갈량을 데려오도록 부탁하자 저는 그를 만날 수는 있지만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사하였다. 이로써 나중에 유비가 직접 가서 제갈량을 데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유비가 주둔한 신야는 신도 신안에 있었던 들판으로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경산이라고 합니다. 이곳 신야가 바로 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유비 역시 적벽대전의 무대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벽대전의 영웅 총지휘자 제갈공명의 고향을 밝혀봅시다. 제갈량, 자는 공명이며 소주 낭야국 양도현 사람이다. 친형은 제갈근이고 친동생은 제갈균이다. 15세기 되기 전에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셔서 한동안 숙부 제갈현이 예장에서 제갈량을 돌봤다. 제갈현이 죽자 형주로 이주하였고 그는 양양 인근의 융중이란 마을에서 학문과 농사일로 소일했는데 이 시기에 지었다는 양보음은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당시 형주는 전하를 피해온 명망 높은 문인들이 많았는데 제갈량은 이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또 그는 양양 지역의 유명한 문인이었으며 그 결과 20대 중반의 나이에 제야의 현인으로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당시 유비는 연암에서 조조에게 패한 후 유패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는데 제갈량의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가 제갈량을 자신의 모사로 두었다. 이때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저 유명한 삼고초려입니다. 제갈량의 고향 양도란 신시계천의 무대 양땅으로 이곳에 있었던 산이 양산이고 하천이 양천이 됩니다. 상나라의 서린 박격고사의 고향이며 봉지로 이곳이 박도인 부도였습니다. 결국 그곳 경도인 서울의 신야에 있었던 유비와 제갈량은 서로 만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제갈량의 고향 양도는 상기 적벽대전의 무대 동종후에 악양로가 있었던 양천의 파릉이며 제갈량이 이주한 양양은 또한 후에 등장한 적벽대전의 무대로 제갈공명은 자신의 기반지인 고향에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적벽대전을 총지휘했던 것입니다. 적벽의 지명들. 적벽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가 아니라 적벽대전이 벌어진 장소가 우리의 역사 속 지명 어디였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적벽대전의 무대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판소리단과 관동팔경을 인용합니다. 동해가 막막하여 물과 하늘이 한빛이라. 주란 하각이 높이 솟아 총속종이라 일러있고 서경에 노를 저어 둥실둥실 배 띄울째. 뒤에는 벽산이요 앞에는 창해 양양. 풍경 살펴 배회하니 천필정 경치 좋고 양양이라. 해 뜨는 좋은 경치 낙산사라 하는데요. 녹파담담 거울 속에 백조 쌍쌍 흥겨우고 수양연의 황가일고 세상공명 꿈밖이라. 적벽대전의 무대 양양을 묘사하는 구절인데 느낌이 현 반도의 동해바다의 양양과 그 느낌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굽이창창 흐르는 물이 현 바다에 접한 강원도 양양에 있을 리 없습니다. 강이 흐르는 구비구비마다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는 말인데 내 눈에는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관동별곡의 양양에 닿아서 대하를 이루면서도 계곡수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반도의 낙산사가 있는 동해 바다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상계의 식구 중 뒤에는 벽산이요 앞에는 창해 양양의 구절 중 벽산이 바로 적벽대전의 무대입니다.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종으로 불쑥 솟아 올라오는 장면으로 인용합니다.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며 앙금당실 높이 떠서 사면을 살펴보니
5천은 의하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상계의 식구 중 수군가의 거북이가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참여의 벽파가 바로 적벽대전의 무대입니다. 판소리 단가 중에 적벽가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서망하고 동망무창 산천이 상무하여 오로창창하였으니 맹덕에 패한더라. 형조를 파한 후에 강릉을 내려가니 충노는 일천이요 정기는 배공이라. 조조 군대가 형주를 치고 적벽강으로 나아가는 노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주, 강릉, 단양의 노정으로 공격하다가 적벽강에서 조조가 대패하는 것입니다. 동망무창의 무창이 바로 악양입니다. 악양의 유명한 누각이 악양루로 악양루는 파릉에 유명한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이 파릉으로 이곳이 신식의 체내무대 파촉의 파였던 것으로 제갈 공명의 고향 양도이기도 합니다. 형주는 고향, 덕양, 요양과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국내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조조가 국내성 근처에 오나라 적경을 제압하고 천하의 중심 금송천부가 있는 오나라에서도 금농으로 진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를 제패하고자 하는 영웅 조조의 그 기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동지지 읍지로 황해도 해주죄에서 적벽대전의 무대 그 적벽을 찾아봅시다. 천석은 깊고 극하여 맑고 아름답다. 아득히 광활한 전지는 비옥하다. 가운데에 소도가 있으니 이름하여 군산이다. 동쪽으로 벽해에 넓고 아득한 모양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수양의 차를 대하여 그 사람들은 소동정이라 칭하는다. 벽해는 적벽의 단양을 지나 북으로 흐르는 장강으로 황해도 해주주의 동정호와 적벽대전의 무대 벽해, 군산, 마산온천, 수안상 등이 등장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스남 금산의 적벽강을 인용합니다. 금산군은 백제 때까지 진내얼군이라 불렀으며 봉황천이 마르지 않는 한 금산 군민은 굶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봉황천이 금산 들판을 흐르고 있다. 한편 적벽강은 금강이 굽이쳐 흐르다가 부리면 수통리 근처에 와서 병풍처럼 둘러쳐진 칭암 절벽에 막혀 이루어 놓은 맑고 깊은 강이다. 금산에 적벽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금산은 오나라에서도 금능에 있었던 금산이 되어야 합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군명에서 적벽을 또한 찾아봅시다. 충청도 단양의 군명을 적산 단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성의 군명이 적송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중국 역사 적벽대전의 무대가 단양인데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단양을 적벽이 있었던 적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적벽대전의 무대가 현하의 중심 제갈 공명의 고향 양도인데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양도에 있었던 성인 양성의 군명이 적벽의 적성이라고 합니다. 양성이 국내성이라고 했으니 적성은 또한 국내성과 동일한 성입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와 제왕의 성 국내성이 있었던 곳에서 삼국지의 영웅들이 천하의 쟁패를 두고 적벽에서 충돌했습니다. 왜 중국 역사 속의 적벽대전의 모든 지명들이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교화 수착처럼 착착 들어맞으면서 지리적 지명들을 보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적벽대전의 무대 강릉, 단양, 양양, 고양, 양천이 남의 지명으로 보입니까? 이 무대를 알고 싶으시면 동영상 제160회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보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